제가 오늘은 이제 치매 쪽하고 다이어트 비만 쪽에 이제 TDCS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이렇게 미리 공부도 좀 한번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러고 싶었던 분야예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어떤 집중력이나 뭐 충동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했을 때 효과나 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이제 느껴지게 와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인데 이 치매나 이런 것들은 제가 느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지 별로 이제 감흥이 별로 없으세요. 이거를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비만 쪽에도 논문은 계속 나오고 관심은 굉장히 포커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뭐 저희 직원들도 뭐 써보고 그러는데 이게 체중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기가 받는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좀 이렇게 좀 미미하고 별로 이렇게 큰 느낌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과연 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치매부터 먼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쫙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 쪽에 TDCS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아직은 많이 이제 되고 있지는 않는 분야인데 그래도 뭐 요즘 뭐 이제 뭐 120세 시대라고 한 사람의 평균 수명 계속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 많은 어떤 인구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조금 어려운. 그래서 제가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꼭 고려를 해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 디제너러티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어쨌든 내가 이제 위축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 TDCS라고 하는 게 정말 효과적으로 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의문점이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조금 이제 의문점이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브레인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쪽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벤처의 대표님들 옆에 오셨기 때문에 의견도 좀 이따가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정말 TDCS가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하는데 정말 좋을까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디멘시아 타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디멘시아 타입은 몇 가지 크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러면은 템포럴 파리에탈 디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템포럴 롭하고 파리에탈 롭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토 템포럴 로바 디멘시아라고 하는 뭐 픽스 디지즈라고 하는 이런 타입도 있고 또 서브콜티칼 에어리어 쪽에 먼저 디제너레이션이 심하게 오는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디멘시아도 있고 이런 타입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TDCS를 전두엽에다가 하는 게 정말 맞느냐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멘시아의 증상 중에 결국은 사람들이 불편해야 병원을 오고 그 불편감이 해소가 돼야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치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 예상이 빗나갔던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매 환자는 많은데 병원에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원해서 조기에 막 달려오시는 분들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진짜 벽에 막 똥칠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동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환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이런 식이지. 예, 그래서 이 TDCS가 좋아지게 하는 기능이 정말 환자한테 유용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임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TDCS를 하게 되면은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서 집중력이 좀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시술해 보신 분들한테 어떠세요? 요즘 뭐 집중력 좀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요즘 뭐 집중할 데가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게 이분한테는 나중에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멘시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이 디멘시아가 있는 환자들이 뭘 과연 원할까? 그거를 TDCS가 해결을 해줘야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TDCS가 좋아지게 하는 이런 기능이 환자 정말 유용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뇌의 어떤 이제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키는가? 이제 이렇게 뭐 건강한 브레인은 굉장히 이제 예쁘고 뭐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걸리면 굉장히 이렇게 슈링키지 되는 뇌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T2 웨이티드 이미지의 MRI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꽉 차 있고 흰색 부분이 이제 뇌척 수액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가 정상적일 텐데 실제로 이제 디멘시아 환자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이제 CSF가 몇 배, 컬렉션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전두엽 부위가 아주 위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CSF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그 TDCS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전부를 하신 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헤드 모델이라고 해서 그 MRI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서 그 MRI에서 보여지는 이 티슈마다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컨덕티비티라고 할까요? 전도도가 차이가 다 납니다. 전도도가. 그래서 이제 뭐 뼈 이런 부분들, 뼈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도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서브큐타니어스, 뭐 페이시라든지, 뭐 스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전도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CSF라고 하는 게 전도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렉트로 솔루션이기 때문에 CSF에도 다 일렉트로드가 안에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가 어느 정도는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 스킨이냐 아니면 안에 뼈냐 아니면 CSF냐 뭐 이제 브레인의 실질이냐 이걸 따라서 전부 다 그 전기를 통하는 컨덕티비티가 틀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 CSF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정말 우리가 이제 디멘시아 환자한테서 TDCS 시술을 할 때 효과적으로 되는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CSF 이 물이라는 거는 그래도 다른 티슈에 비해서는 전류의 이제 전도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 그래서 이제 제 우려와 걱정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정극을 위치시켜 놓고 이쪽에다가 미세한 전류를 흘렸을 때 이게 이제 브레인 티슈나 이런 데 영향은 많이 없으면서 이런 CSF를 통해서 확 그냥 전류가 이제 옆으로 새는 거죠. 새서 흘러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브레인 티슈에 가해지는 전기장이 약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TDCS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어떤 건가요? 확실히 나옵니다. 이게 그 다른 연구에서도 뇌 위축 정도에 따라서
실제 두뇌 코텍스 쪽에 생성되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연구도 있고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 뇌 위축 정도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될까요? 이제 그러면은 디멘시아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전류를 더 올려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멘시아 환자 이제 제 어떤 경험도요. 그 인천성모병원의 정용환 교수님이 MCI 환자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한테 이 TDCS 가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걸 실험을 하셨는데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임상 시험이 끝났는데도 와서 이 시술을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인은 이런저런 레포트나 이런 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디멘시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TDCS 효과가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워낙 이제 디멘시아가 큰 폭의 어떤 뭐 메모리가 좋아지는지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약물을 써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TDCS 효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워낙 망가진 브레인이 이제 더 이제 뭐 펑션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디멘시아 쪽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 몇 분 정도가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 이지브레인이 센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몇 군데는 굉장히 노인 환자분들이 많은 병원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저한테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TDCS가 별로 그다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디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가 뇌에 이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MCI 환자면은 오케이인데 조금 이제 디멘시아가 좀 진행이 된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미리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멘시아의 타입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는 템포럴 파리에탈 디멘시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 디멘시아의 타입과 이제 관계없이 보통 임상 연구들이 대부분은 전두엽 자극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전두엽 자극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알츠하이머는 이 뒷부분 템포럴럽이나 파리에탈럽 쪽을 좀 자극을 해서 손상이나 위축이 있는 어떤 브레인의 기능을 좀 업시켜줘야 임상적인 어떤 이제 효과도 더 따라와 줄 것 같은데 왜 전부 다 프리프론탈 럽 쪽을 자극을 하는지 여기 조금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병변의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 쪽을 주로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시아 환자들이 이제 좋아진 어떤 폭이나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디멘시아 타입을 제가 이제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잠깐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치매가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게 큰 디스컴포트를 주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이 거는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익숙한 어떤 태스크를 잘 하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디멘시아가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좀 어려운 태스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식으로, 그죠? 잘 못하니까, 그죠? 잘 챙기지 못하니까, 그거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어떤 간호나 케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걸 내가, 내가 잘 했었는데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버스 타고 어디든 다녀오고, 뭐 지하철 타고 어디든 다녀오고, 이게 다 가능했던 분인데, 디멘시아가 진행이 되면서,
나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GPS 같은 것도 채워놓고 그죠? 나가지 말라고 하고 집 안에만 계시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열심히 혼자 나가서 뭔가 어딘가 다니고 이럴 만한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 부분을 막 업시켜서 그 기능을 되찾아주는 게 그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아주 필요한 어떤 기능이냐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디멘시아의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꾸나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디멘시아 환자분들이 원하는 내가 개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증상인지와 또 이제 보호자 입장에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심해져도 이제 데리고 오실 텐데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말썽 안 부리고 뭐 어디 없어지지 않고 집에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나아지게 도와드려야 보호자분들의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게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타겟 증상을 잡을 때 그럼 지금 뭐가 가장 불편하신 거냐? 이분이 뭐 버스 타고 뭐 친구들 가서 만나고 오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시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어려워하시니까 이거를 개선시켜 달라라고 해서 딱 오신다면은 그죠? 그게 타겟 증상이라면은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서 치료를 열심히 해서 그런 증상을 개선시켜 드리고 이런 게 좀 가능할 텐데 보통 보호자분들이 데려오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데려오시는 경우는 이제 맞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말썽이 없었으면 편안히 계셨으면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우리가 이제 이 TDCS라고 하는 걸로 치료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뭔가 우리만의 전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이제 퍼블리시된 이런 논문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에 관련된 이제 뒷페이지도 있는데 전부 다 여기 이제 MCI고요. 파킨슨 이런 이제 디멘시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다 DLPFC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샴 그래서 이제 레프트 DLPFC 이것도 이제 레프트 DLPFC 이제 바이레트럴 이제 템포럴 롭에다가 한 경우도 있고요. 템포럴 롭도 있고 템포럴 파리에스탈 디멘시아 디멘시아 타입에 맞게 그런 쪽으로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지적하는 게 N수가 너무 좀 적고 이 PDCS 세션이 또 충분하지가 않고 그냥 한 번, 그죠? 5번, 10번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 시술이 충분하게 됐느냐 그리고 만약에 타겟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됩니다. 대부분 세기는 한 2mA, 1.5에서 한 2mA 정도 되었습니다. 일렉트로드의 플레이스먼트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익스트라세팔릭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뺀 이런 경우도 여기도 있었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런 디멘시아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이라 뇌 기능을 억제시킬 수 있는 캐소드 그 이제 음극을 바깥으로 자꾸만 빼는 이런 프로토콜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트 델토이드 이렇게 뭐 수프라오비탈 리전에 레퍼런스를 두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코그니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게 에노드는 다 좋아지고 캐소드는 다 망가지고 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결과로 나옵니다. 에노드 스티뮬레이션일 때 이제 비주얼 레코니션, 메모리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이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주얼 레코니션 메모리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MMSE 점수도 임프루먼트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브 트레이닝을 같이 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왜 인지 재활이라고 해서 뭐 이제 치매 걸리지 않으면 화투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매번 태스크로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활동들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TDCS를 컴바인 했을 때 그래서 뭐 이거는 TDCS가 없이는 임프루먼트가 없었고 이제 커뮤니티 펑션이 좋아졌는데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보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APS에 대해서 주로 했고 DLPFC 2mA 6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APS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런 레포트도 있고요.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는 인페리어 템포럴에다가 놓고 했는데요. 1mA 조금 이제 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세션. 근데 이거 뭐 MRI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킨슨 환자도 DLPFC에다가 이렇게 했고 2mA 정도를 했고 한 번, 두 번, 또는 10번 이렇게. 그래서 뭐 워킹 메모리가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파킨슨 증상의 개선을 위한다기보다 이 전체적인 이런 디멘시아의 심텀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워킹 메모리가 좀 좋아지고 시만틱 플로시는 관계는 별로 없었고 이제 이런 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다. 이유식 펑션이 좋아졌고 한 달 동안 지속이 되었다. 맨 끝에 루이 바디 디메이션은 DLPFC였고요. 2.8mA에서 그래서 이제 어테인션이 좀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디멘시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 세션이 한 번 했다는 예. 한 번 딱 시행한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스터디 디자인들이 한 번 한 거는 한 번 한 다음에 이 효과가 이제 가시기 전에 어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취함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1회에 콜티컬 이제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미치는 효과를 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이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에서는 템포럴 파리에탈 롭이라든지 템포럴 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미리암페아스도 디제너레이션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이 넘버 오브 세션도 좀 더 충분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이 된 연구가 더 나와야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찾다 보니까 하나 논문이 있어서 이게 뇌파도 관련이 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TDCS를 했더니 알츠하이머 환자한테서 콜티컬 뉴로널 액티비티의 변화가 뇌파로 측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어차피 이제 뇌파를 같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터디 디자인은 처음에 이제 워드 레코그니션 테스크를 하고요.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이 워드 레코그니션 테스크를 하고 뇌파도 찍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상태를 측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바이레터럴 TDCS를 템포럴 파레탈 에어리어에서 했어요. 템포럴 파레탈 에어리어에서 바이레터럴로 1.5mA 이제 15mm. 네. 그래서 15분 동안 템포럴 파레탈 에어리어에서 했고 그 이유는 뭐 템포럴 파레탈 디멘시아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태스크를 했고요. 워드 레코그니션 태스크와 뇌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TDCS가 뇌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런 태스크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런 영역이라고 제가 표만 싹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표만 붙여봤는데 먼저 이제 템포로 파리에탈 에어리어의 스펙트럴 파워, 우리 그냥 뭐 앱솔루트 파워, 렐러티브 파워 이런 스펙트럴 파워를 이야기한 거예요. 델타 세타. 그거를 여기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그냥 나눠버렸어요. 델타 세타를 로우 프리퀀시로 놓고, 그다음에 베타, 하이 베타 이런 거를 하이 프리퀀시를 놓고, 그리고 A자가 붙은 게 A 노드 TDCS, C자 붙은 게 캐소드 TDCS. 그래서 스티뮬레이션 준 거고, 이거는 이제 이니비션을 준 거고요. 패치의 위치는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이게 이제 템포럴 파리에탈로 정션에다가 TDCS를 넣고, 에너드 스티뮬레이션 할 때는 양쪽에 에너드를 넣고 캐소드를 바깥으로 빼고, 캐소달 스티뮬레이션 줄 때는 여기다가 캐소드를 넣고 에너드를 바깥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이제 봤더니 이게 스펙트럴 파워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푸른색 방향의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소하면은 붉은색 방향의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너드를 줬을 때는 로우 프리퀀시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로우 프리퀀시는. 근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하이 프리퀀시는 이렇게 양쪽에 템포럴 로브 쪽에서 스펙트럴 파워가 증가하는 게 보인 거죠. 증가하는 거.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 평균 그 정도 가까이 이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A 노드에 TDCS를 한 이후에는 로우 프리퀀시는 큰 변화는 없고 하이 프리퀀시가 증가를 하더라. 그리고 캐소드는 로우 프리퀀시로 감소하고 하이 프리퀀시로 감소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종합한 건 이제 뒤에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센트럴 쪽의 일렉트로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 이제 센트럴 쪽의 일렉트로드는 에이노드를 했을 때는 다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주로. 근데 이게 좀 재미있게 레프트 쪽에 조금 더 증가되는 폭이 조금 강했어요. 그리고 캐소드를 놨을 때는 다 감소, 로우 프리퀀시는, 하이 프리퀀시는 라이트 사이드가 감소. 오시피탈 롭은 에노드는 큰 관계가 없고 캐소드가 감소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보였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코히어런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코히어런스는 에이노드, 캐소드, 로우 프리퀀시는 다 코헤런스가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 코헤런스가 이제 이렇게 증가되는. 근데 A 노드 했을 때 코헤런스가 이쪽 레프트 쪽에서 훨씬 더 증가가 많이 되고, 캐소드도 증가가 되나 좀 약하게 일어나고, 여기서 많이 되고 약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코헤런스도 이 A 노드가 올라가더라. 이런 거고. 그래서 다 이제 코헤런스를 본 건데요. 코헤런스가 이 뒤쪽에서는 A 노드는 올리고 캐소드는 코헤런스를 떨어뜨리고 비슷하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A 노드는 코헤런스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 그다음에 캐소드는 코헤런스를 이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코헤런스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로우 프리퀀시에서 코헤런스가 증가될수록 워드 레코그니션 태스크 점수가 좋더라. 퍼포먼스를 이제 좋게 잘 보이는 거죠. 잘한 사람일수록 코헤런스가 로우 프리퀀시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쪽에서도 역시나 올라가서 코헤런스는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한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워드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결과를 봤을 때 A 노드 쪽은 코헤런스 쪽에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런 영향을 미쳤고,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이 일렉트로드도 그렇고 코헤런스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캐소드는 이 일렉트로드의 어떤 스펙트럴 파워는 포지티브하게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헤런스에는 좀 네거티브적인 이런 효과를 미쳤다. 그래서 다 이제 네거티브적인 이런 효과.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내린 결론은 TDCS를 했더니 뇌파 파워가 막 바뀌더라. 그러니까 뉴럴 액티비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이제 A노드를 썼을 때 이렇게 스펙트럴 파워가 증가를 하면서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보이더라. 또 하나는 이제 코헤런스도 막 바뀌더라. 코헤런스가 증가되는 이런 방향이 좀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이 캐소드 이니비션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이런 결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뇌파의 변화나 이런 것을 보이는 걸로 봐서 분명히 TDCS가 이런 디멘시아가 있는 사람한테 신경 세포에 어떤 영향을 줘서 활동성을 막 이제 바꾸고 영향을 주는 게 맞는데, 이제 A 노드를 해야 우리가 좀 원하는 이런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얻을 수가 있고, 캐소드는 쓰지 마라 라는 이런 결론인 거죠. 캐소드는 쓰지 마라. 그래서 디멘시아 쪽에서는 일단은 A 노드를 우선하고, 캐소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익스트라세팔릭으로 빼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는 식의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어런스가 올라간다는 게 베이스라인에서 크리어런스가 떨어졌다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아니라요. 이게 델타거든요, 델타.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보다 코헤런스가 더 증가됐다. 베이스라인이 원래 일반적인 정상 수준보다 떨어져 있었으니까 올라가면서 좋아진다는. 우리가 QE에서는 크리어런스가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그죠.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상태가 노멀한 상태보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를 생각하면은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화된다는 의미인 거고, 그죠? 정상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뇌파까지 한 논문이라 조금 반가워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템포럴 파렌탈 쪽에 어떤 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주에 계시는 원장님이 디멘시아 환자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저도 막 고민하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결론은 전두엽의 별 효과가 없으셨다면 과감히 일렉트로드 로케이션은 뒤쪽으로 빼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템포럴 파렌탈 쪽으로 빼라 일단은. 그 다음에 익스트라세팔릭 일렉트로드를 사용해서 캐소드를 아예 머리에서 빼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에노드 위주로 치료를 해보는 방법이 그 대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영환 교수님은 우리 그 우울증 모드로 하셨었거든요. 그 경도인지 장애를 이쪽을 레프트를 에노드, 여기를 캐소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효과를 이제 봤었다. 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약간 좀 디프레션이 뭐 있었는데 이렇게 좀 나아지면서 코그니션들이 좋아진 건지, 왜 올드에이지에서는 슈도디멘티 피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디멘시아 환자한테서 프로토콜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유로핏에서 만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MRI를 넣으면은 네네네. 다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한테 맞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파라미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주시겠죠.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디멘시아는 일단은 그렇게 좀 어렵지만 기존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안 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써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목표를 반드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책에 있는데도 자꾸만 딴 생각도 나고 이래서 자기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집중력 검사했을 때도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뇌파는 좀 안 좋아서 뇌파 치료를 열심히 했거든요. 어쨌든 그 뉴런 모듈레이션을. 그랬는데 한 2주 지났나 3주 지났나 그랬는데 회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 지켜봤는데 자기한테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전히 책을 못 읽는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일찍 뇌파를 찍어보자. 그래서 한 3주 만에 뇌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뇌파도 좋아지고 집중력 검사도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봐라. 그래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결과가 좋아져도 저는 느끼는 게 똑같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본인이 불편한 게 진짜 이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그 집중력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갔다가 그냥 이제 드라마한테 케이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미리 제가 뇌파를 찍어놓은 게 집중력 검사도 해놓고 이게 이제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 아무 변화 없었으면 이제 저는 돌팔이서 그래서 다 물어줘야 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증상을 정말 이제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짚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DCS 다이어트하고 오베시티 이거에 대한 건데요. 이 DCS 이 다이어트 오베시티는 지금 이제 장비를 생산해서 만든 그 Y브레인이 초반부에 그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 쪽에 최영진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그 기초과학교실에 교수님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분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TDCS로 오베시티를 치료해서 타입 2 DM을 좀 컨트롤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DM 이런 오베시티 환자들한테서 그 TDCS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퍼블리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나 이런 것도 좀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좀 유의한 좋은 결과, 이런 이제 다이어트나 오베시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오베시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이거를 써봤을 때, 물론 그분들의 목적이 저것만을 딱 타겟으로 해서 오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어떤 문제,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내가 식욕도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문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웨이트 로스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거의 웨이트 로스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정말 DCS가 사람들이 느낄 만큼 이 오베시티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조금 이제 퀘스천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지 이팅 디소더, 이건 결국 이제 이팅 디소더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빈지 이팅 디소더 트리트먼트에 이제 뭐 브렉스로 하는 포텐셜을 발견했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뉴 트리트먼트 어프로치라고 해서
결국은 TDCS를 쓰는 거다. TDCS를 쓴다. TDCS라는 거는 non-invasive 세라피고 로우 볼티지를 브레인에 전달시켜서 뇌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TDCS가 푸드 크레이빙을 줄여준다. 그래서 어른들한테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에 대한 비만 치료에 대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뭐 비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사실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비만에 관련된 캠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결국은 이제 도스트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자극을 하는 건데요. 2mA로 20분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2mA 20분.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피험자들이 20분 동안 2mA의 TDCS를 받았는데, DLPFC에 좀 했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디프레션 프로토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라이트 DLPFC를 강화시켜주는 라이트 쪽에 에노드를 넣고 레프트 쪽에 캐서드를 넣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 이제 우울증 치료나 이런 쪽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중독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거의 중독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뭐 니코틴 디펜던스, 금연 이렇게 했더니 크레이빙을 줄여준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음식 중독 이렇게 보는 거죠. 중독 치료하는 프로토콜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의 영역은 임펄스 비헤이비어를 이니비션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무드와 리워드를 레귤레이팅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브레인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샴 컨트롤 스터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샴은 처음에 2분만 해주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샴을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TDCS가 스윗 하는 거에 대한 크레이빙을 좀 줄여주더라. 컨트롤에 비해서, 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좀 더 이런 스트롱 리덕션을 보였고,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쭉 가지면서 보다가 이런 오베시티에 대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페이퍼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이제 뭐 니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마론 딕슨, 니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에디터가 이제 돼서 나오는 거고요. 2013년도에. 그래서 TDCS로 잘하면은 오베시티를 치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논문이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세션으로 도스트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이제 자극을 했더니 acute decrease, 푸드 크레이빙이 막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acute decrease 하는 걸 보였고, 또 이제 한 3번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을 때 그래서 아직은 오베시티에 대해서는 완전히 충분히 이렇게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니 리뷰를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역시나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TDCS를 오베시티 치료에 이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베시티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죠? 오베시티가 메디컬한 영역, 요즘 오베시티 관련된 펜터민 이런 어떤 약물들은
굉장히 처방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뭐 무슨 음료에 다이어트 식품에 뭐에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언젠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 팀들이 여기 있는 팀들 뭐 프랑스 사람, 뭐 네덜란드 사람, 이태리, 뭐 미국 이렇게 여러 군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페이퍼들을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팅 디스오더하고 오베시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뭐 뉴로 이미징부터 시작해서 뉴로 모듈레이션 어프로치까지를 몽땅 다 망라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리뷰 페이퍼를 뉴로 이미지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에도 꽤 높은 이런 저널에다가 실게 됐죠. 그래서 그 저널 안에 이 TMS하고 TDCS를 비교한 표가 있어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스페셜 템포럴 레졸루션이 TMS가 굉장히 좋다. Very good, excellent. 그렇죠? 굉장히 로컬한 에어리어에, 그죠?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TDCS는 굉장히 푸어하다, 그죠? 그리고 톨러러빌리티가 very good인데 이건 excellent to very good. 그래서 뭐 safety도 이거는 good. 그래서 아주 드물게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good을 준 것 같아요. 이 TDCS는 excellent하다. 코스트는 이게 뭐 비싼 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하이레인지다. 그리고 이제 low to mid range. TDC에서 훨씬 더 싼 포터빌리티가 엑셀런트하고 레귤레이터리 스테이투스가 클리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디프레션 이런데 마이그레인 디프레션 이런데 그 인정을 받은 FDA 승인을 받은 이런 상태인데 이 TDCS는 아직 오플라그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고 컨슈머 버전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버전이 없고 이건 있고 근데 이제 TDCS의 장점 이런 이제 비교하는 표가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이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TMS와 TDCS를 놓고 봤을 때 휴먼 이팅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쫙 정리를 한 건데요. 요 위에 여기 이제 TMS 스터디고 여기까지가 이제 TMS 스터디고 굉장히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 밑에가 이제 TDCS 스터디입니다. 여기가 TDCS도 스터디가 그래도 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어큐턴 이펙트를 봤어요. 어큐턴 이펙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딱 한 거죠. TDCS 한 번 딱. TDC에서 한 번, 싱글 세션. 이거는 8일 동안 했고요. 크로스오버. 중간에 이제 처음하고 실제로 받은 사람은 이제 크로스를 한 거죠. 이렇게. 크로스오버 디자인도. 그리고 어큐트, 이펙트, 어큐트. 다른 건 다 어큐트고. 그래서 대부분 뭐 9명, 14명, 10몇 명 정도예요. 19명, 23명. 이런 정도였고. 타겟은 전부 다 이 위에 것도 다 DLPFC고요. DLPFC 다 DLPFC. 그래서 에너드를 F4에다 놓은 거. 이것도 에너드는 이거 조금 틀리네요, 그죠? 에너드는 라이트 모터 콜텍스. 이것도 어차피 라이트 사이드네요. 거기서 앞으로 OCM 전방. 보통 이제 TMS가 로케이션을 잡을 때 모터 인풋 포텐셜이 뛰는 데서 앞으로 OCM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이 라이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거랑 프로토콜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투 컨디션. 이것도 F4에다가 넣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F4에다가 다 해놓는데 이거는 아니네요, 그죠? 얘네들 F3에다가 넣는. 이거는 이제 디프레션 프로토콜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F4. 이거는 F3네요. 그러니까 두 개는 디프레션 프로토콜 썼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바꾸는 그죠? 중독에 관련된 프로토콜 썼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뇌파를 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젝티브 레이팅.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지금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10cm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바스 스케일링 이런 것들 쓰기도 했고. 인터뷰, 뭐 바스 대부분 이제 바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칼로리 인테이크가 좀 줄었다 이런 거, 뭐 14% 토탈 칼로리 컨섬션이 줄고, 그리고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게 이런 게 좀 줄고, 에피타이트도 줄고 이렇게, 또 뭐 스윗한 푸드에 대한 크레이빙이 줄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먹고 싶은 디자이어가 좀 줄고, 네. 그래서 이제 greater appetite suppression이 있었다. 엑서사이즈랑 같이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푸드 크레이빙이 줄고, 특히나 이제 스윗, 단 거, 또 카보하이드레이트 이런 거에 대한 크레이빙이 좀 줄었다. 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당긴다고 그런 것처럼 단 음식하고 이런 게 조금은 이제 다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푸드 크레이빙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TDCS는 이제 라이트 쪽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예. TMS는 왜 렉트를 했을까요? 아, 예. 예. 사실 이게 그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TMS는 워낙 프로토콜 자체가 레프트는 하이 프리퀀시로 자극을 하고 라이트 사이드는 로우 프리퀀시로 억제를 하고 이런 이제 디프레션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라이트 쪽을 이렇게 TDS처럼 했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런 게 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대로 네, 선생님도 네. 라이트 쪽을 자극을 하는 네, 네. 개념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라이트를 자극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네. 개념적으로 보면은 TDS가 라이트를 액티베이트는 효과가 있었다면 네. TMS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TMS를 이제 볼 때만 해도 왜 DLPFC를 레프트 사이드를 스티뮬레이션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밸런스 하이포테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반구가 레프트 쪽이고 레프트가 라이트에 비해서 힘이 세다. 네, 그래서 힘이 센 쪽을 더 올려줘야 더 컨트롤을 잘한다. 그래서 레프트는 더 올려줘야지 컨트롤을 더 잘하고, 라이트가 너무 액티베이션돼서 힘이 세지면은 모두가 이제 휘둘리는 상태가 되니까 라이트는 억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었거든요. 밸런스 하이포테시스에 따라서 그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야 논문이나 이런 거에 이제 쓸 때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실험 정신보다는 좀 안전하게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TMS도 이제 좀 좋은 뭐 이렇게 뭐 노 디퍼런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푸드 크레이빙이 좀 줄었다는 스낵 컨섬션에는 관계가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런 결과를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냐 하면요, 제 친구가 그 365MC 그 일산전 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365MC에 우리 TDCS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보려고요. 거기 워낙 비만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365MC 그 전체 브랜드 대표 원장이 그렇게 기계 매니아래요. 저는 뭐 툭하면 뭐 이것저것 뭐 무슨 기계 뭐 컴퓨터 이런 거 엄청 좋아한대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논문이랑 몇 개를 좀 보냈더니 그 대표 원장님이 그 원장단 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3월, 4월 뭐 이때쯤 회의가 잡히면은 한번 부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오베시티에 대해서 임상 테스트. 대면에서 네. 기반 클리닉을 네. 메이드 하는 원장님이 계셔서 아, 예. 저희도 팀앱밖에 없잖아요. 예. 해보고 싶어서 오른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피타이트에 대해서 좀 재밌는 그 이제 몇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보통 이제 비만이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시키면은 운동 후에 식욕이 확 올라가가지고 더 먹어요. 그죠? 예,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겁니다. 여기가 포스트 엑서사이즈고요. 여기가 포스트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여기 보면은 디자이어 투 20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딱 끝난 상태에서는 디자이어가 아주 쉽지는 않겠죠. 뭐 숨도 이렇게 좀 가쁘고 이럴 테니까 그냥 30분만 지나도 먹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가요. 이 헝거에 대한 느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헝거가 배고프죠. 배고픔이 이렇게 있는데 30분이 지나면 확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세타이어트는 당연히 이제 반대로 감소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TDCS를 먼저 하고 엑서사이즈를 시키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덜 올라가는 거죠. 디자이어도 좀 줄고 이 헝거의 어떤 느낌이 이게 이제 포스트 엑서사이즈에 이 헝거가 올라가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비만 치료제 약 있잖아요. 그 식욕 억제제 그게 워낙 좀 강하고 좀 세고 그래서 그거랑 이 TDCS 단독으로 경쟁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약이 주는 그 식욕 억제 효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니까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TDCS가 아주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TDCS 먹는다고 그냥 식욕이 뚝 떨어지고 살이 막 빠지고 이거까지는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당신한테 도움이 될 텐데 운동 후에 더 배고파져가지고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살을 막 빼고 난 다음에 운동을 좀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거의 막 폭식을 하는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DCS를 해서 이게 예방이 된다면 그럼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병원 바로 옆에 커브스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frequent food craving을 느끼는 이제 어덜트가 어떻게 이제 음식에 레지스턴트로 보이는 이런 게 TDCS를 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이 퍼센트 오브 체인지 크레이빙이 얼마나 많이 이제 줄어들었느냐라는 건데 이 보면은 during, post 위에가 샴이고요, 밑에가 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샴을 했을 때 조금 줄기는 해요. 그거보다는 훨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이 DCS를 하게 됐을 때 푸드 크레이빙이 확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푸드 크레이빙을 줄어드는 효과는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에도 이 크레이빙을 줄여준다고 결국 먹는 게 줄느냐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 크레이빙 에이전트들이 식욕 억제 효과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 날트렉선도 컨트라버라고 해서 이제 약물로 나왔잖아요. 그게 그냥 뭐 크레이빙이 좀 줄어들고 그래도 그 헤빗을
그 이팅 헤빗을 교정해주지 못하면은 살이 빠지는 효과가 아주 크진 않죠. 그래서 이 크레이빙을 줄여주는데, 그래서 어떤 논문, 제가 봤던 어떤 논문은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배고프냐를 레이팅을 했고, 실제로 너 이거 마음껏 먹어라, 먹는 양을 또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TDCS를 했더니 레이팅은 확 줄었어요. 푸드 크레이빙은 확 줄었는데 먹는 양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에 대한 그런 푸드에 대한 헤빗이죠. 푸드에 대한 헤빗은 사실 DCS 한 번 가지고 변화가 되기는 좀 어려워. 이제 이런 이제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하나 재미있는 결과라서, 이게 스윗푸드 단 음식이고요. 이거는 짭짤한 짠 음식. 그래서 이제 리얼하고 샤움 TDCS를 했더니 이게 달콤한 음식에 대한 이런 크레이빙이, 그래서 이제 푸드 챌린지 태스크상의 이런 스코어가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하고 체인지니까 단 음식에 대해서는 진짜 TDCS는 확 많이 바뀌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샴은 좀 어느 정도 바뀌었고, 이런 어떤 의미. 그래서 스윗푸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크다. 스윗푸드에 대한 크레이빙이 좀 더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딱 왔는데, 제 환자 중에 진짜 그런 환자가 있었거든요. 초콜릿 중독인 것 같아요, 자기가. 초콜릿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게 이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나 다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환자 본인은 이렇게 단 거, 그 중에서 초콜릿을 굉장히 땡겨서 이거를 뭐 절제할 수가 없다. 자기가 뭐 책상에 넣고 막 키로도 잠궈 보고 막 이랬는데, 조금 있다 마음이 막 흔들리면은 다시 막 꺼내가지고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 TDCS를 해서 도움을 줘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뭐 TMS의 경우를 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봤더니요, 그냥 이게 다이어트 효과 있어? 그래서 우르르 막 써버리면은 그게 또 제대로 안 하면은 제대로 효과 보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인식이 쫙 또 퍼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사실은 그 파워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서 대처를 해야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종합을 한 표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비만 치료를 할 때 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있다. 그래서 이니비터리 리전도 있고요. 이니비터리 리전. 주로 이제 이런 DLPFC, OFC 뭐 이런 부분은 식욕이 확 올라왔을 때 너 그만 먹어야 돼. 식욕을 억제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니비터리 리전을 강화시켜주면은 어떤 몸이 이제 칼로리 컨섬션이 줄어들면서 먹는 게 좀 줄어들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니비터리 리전도 있고, 리워드 리전도 있고요. 리워드는 음식으로부터 받는 리워드를 얘가 차단을 해버리면, 그죠? 음식이 주는 어떤 즐거움을 차단해버리면 되는. 또 이제 어텐션 리전도 있고, 호메오스테틱 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 리전이 있고, 여기 이제 도파미너지 프로젝션이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다. 도파민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위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영향을 줘서 식욕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TMS로 전두엽의 이니비터리 리전을 강화시켜서 좀 먹는 거에 대한 이니비션을 확 좀 만들어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딥브레인 스티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작용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뭐 이제 약물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뉴로 호르몬을 많아지게 만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영향을 다 이제 주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거겠죠. 그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약물은 이만큼을 다 작용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뉴로모듈레이션은 안전하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이율적 부분이라 거기에 조금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랜이 가장 약한 단계는 뭐 프리벤션, 스크리닝, 맨날 뭔가 많이 안 먹어야지, 뭐 단 거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항상 뭐 생각도 하고 항상 몸무게를 뭐 어디 갔을 때 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 뭐 밸런스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베이스니스 인터벤션 이런 게 좀 심해지는 방향, 시비리티 오브 컨디션이 좀 심해지고 인터벤션이 강해지는 방향을 좀 쭉 간다면, 가장 그 다음 단계 약한 거는 뭐 사이콜로지컬 트리트먼트 아니면 코그니티브 비헤비어럴 세라피, 이게 뭐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또 뉴트리셔널 이제 인터벤션.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죠. 먹는 거 카보하이드레이트 섭취 좀 줄이고 뭐 황제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뉴트리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TMS, DCS, 트랜스크레니얼 스티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만 시장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 뒤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좀 많이 먹어 살쪘어 이랬다고 수술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팅 디소더 쪽으로 좀 들어가요. 진짜 뭐 말리그먼트 뭐 굉장히 이제 오베시티, 보통 오베시티가 아니 굉장히, 그래서 왜 그 위축소 수술 뭐 이런 것도 받고 이럴 만큼 굉장히 심할 때 받는 인터벤션이니까, 이거는 그 중에 좀 소수 극소수의 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좀 그런 거일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비만 시장이 큰 어떤 이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이제 요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요 안에. 그래서 이제 요 컬러, 약간 이제 푸른빛깔이 나는 그 컬러를 놓고 봤을 때 어댑터빌리티, 억셉터빌리티 이런 것들도 좀 높은 편이고, 에피커시도 어느 정도 괜찮고, 물론 인베이시브한 거에 비해서는 에피커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코스트도 약하고 리버서빌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장점을 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오베시티 치료에 대한 이런 밑그림을 쫙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컨트롤을 잘 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DCS, TMS 가지고 이제 이룰 수가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장점, 인베이시브하지도 않고 에피커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코스트도 아주 비싸지는 않고 역세터블한 이런 어떤 레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냥 막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운동하고 뭐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트리트먼트 플랜하고 같이 섞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다른 거 대비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만 시장 자체를 정신과 의사들이 확 끌어안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충분히 이제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디멘시아하고 오베시티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지난주에도 제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이게 언제 찍은 건가? 1월 3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번 주에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게임 중독인 좀 젊은 학생이에요. 남자이고 지금 고1. 네.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집에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욕하고 엄마한테 좀 과격하게 많이 가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제가 봤을 때 애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애였던 것 같아요. 말도 좀 잘 통하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딱 알고 또 이렇게 숨기지도 않고 잘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친구였는데 와서 봤더니 뇌파를 봤더니 코헤런스도 붉은색 선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센터파 증가, 베타파 감소. 딱 이제 하이퍼라우절 패턴을 보여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DCS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TDCS를 전두엽 모드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 감원 패턴은 이렇게 뭐 센터 올라가고 베타 감소하고 이런 게 조금 보이고요. 알파파가 좀 올라가 있는 이제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스트레스에 뭔가 조절되지 않는 어떤 욕구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컨디션이었고 이게 이제 작년 10월 한 3개월 정도 만에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델타, 세타파가 좀 그래도 감소하고 있죠. 많이 감소했죠. 베타파도 좀 감소했고 이 위에서는 영역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넓어졌는데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코헤런스가 많이 좀 좋아지면서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날 저를 찾아왔을 때는 얘가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 집에서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자기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한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막 설득을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는 잔소리를 안 하는 꾹 참고 계시는 꾹 참고 있는 말은 못하겠고 그리고 애는 나는 너무 편하게 잘 지낸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가 싹 없어졌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얘는 좀 편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났잖아요. 좀 있으면 또 이제 봄방학하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방학이 끝나서 방학 동안에 잘 보낸 것 같냐?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좀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생의 측면에서 학업을 열심히 했느냐 그거는 아니래요. 내가 이제 앞으로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닌데 내 자신의 그런 재미와 만족 이 측면에서는 이번 방학이 너무 좋았대요. 그만큼 뭐 실컷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알파파는 많이 좀 줄어들고 이런 거 아주 약하긴 했었는데 그런 좀 없고 베타 하이베타파는 좀 올라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진 이게 빨간색 선들이 많이 없어지고 뇌파가 조금 좋아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번 정도 시술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10번 조금 더 좀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하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이 지금 나이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스퍼거. 이제 아이가 분노가 너무 많이 차 있는 반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아주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아이를 지도를 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막 이제 짓궂게 장난을 거는 거죠. 애가 조금 이렇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분노 기질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에 진짜 사고라도 칠 것처럼. 근데 애가 막 과격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좀 착하고 순하고 겁도 많고 막 그러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 자기를 막 건드리고 막 성기 같은 것도 막 주물르고 막 그런 애들도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던 친구인데 패턴을 보니까 델타파도 이렇게 올라가고 베타, 하이베타파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델타도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끝이 많이 올라가고 양쪽 끝이 좀 많이 올라갔죠. 가운데는 조금 이제 감소가 되고 U자형의 패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친구 같아요. 코헤런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 미도 이제 조금 증가돼 감소가 된 것도 좀 있고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제 앵자이티가 심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뭐 놀이치료도 해보고 별의별 다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원하는 기대 수준만큼은 자꾸 안 돼서 그래서 계속 뭐 저한테도 물어봤다가 뭐 한의원 뭐 이런 데도 한번 물어봤다가 뭐 유럽비들을 잘한다는 사람 뭐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전화도 해봤다고 막 이랬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걸로 하고 TNS랑 DCS를 좀 동시에 들어갔고 약은 컨설타 뭐 이런 거를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좀 썼었대요. 근데 팁 증상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걸 이제 못 쓰고 스트라테라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은 그냥 놔두고 저는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DCS, TNS만 계속 이제 했던 케이스고요. 이게 이제 2월 1일 날 측정한 어제 다시 측정을 해서 봤는데 보시면은 뭐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델타파도 많이 없어졌고 베타파도 점점 좀 올라오고 있고 하이베타파 이렇게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남아있고 또 이쪽에 이제 델타파, 세타파 이런 게 올라와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고 이런 건 좀 남아있고 베타, 하이베타파가 여기가 많이 좀 줄면서 이렇게 여기랑 비슷한 패턴이 됐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우리는 뭐 뇌파는 또 언제 찍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해가지고 봤더니 한 3개월 됐어요. 뇌파 찍을 때 됐네요. 한번 찍어보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긴장이 되시는 모양이야. 안 좋아졌을까봐. 아니면 뭐 기대가 있으셨었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지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장님이 선택을 해주세요. 저한테 정말 묻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씀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뇌파 찍어보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델타, 세타 이런 거는 좀 줄어들었을 거고요. 뇌 기능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면서. 근데 얘가 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게 얘가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한 친구가 있는데 걔에 대한 옵세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든 혼내야 된다고. 자꾸만 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정말 화가 난다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언제는 엄마가 그러는데 집에 가서 그 얘기 하면서 막 또 울더래요. 근데 그게 벌써 옛날 이야기거든요. 한 1년 전쯤? 1년 전쯤에 친구들이 막 괴롭혔던 게 머릿속에 막 떠오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베타이베타파는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판을 딱 찍었는데 이제 결과가 여기 하이베타파이 있고 앞에는 많이 좋아지니까 다행이네. 제가 이제 찍은 대로 이제 뇌파가 나와줘가지고
어머니는 어제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무 이게 좋아져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큰 절을 하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이를 봐도 옛날보다 굉장히 안정이 되고 좀 좋아졌어요. 과거의 생각만 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고 좀 제한적인데 얘가 좀 씩씩한 맛은 있어요. 예,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나면 친구가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씩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병원에 오는 거를.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이 비슷한 시기에 이때쯤 이상하게 몇 명이 이제 우르르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스퍼거가 있는 친구예요. 아스퍼거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음악가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왜 아스퍼거가 있는 아이들, 발달장애 자폐가 있는 아이들, 서버드 신드롬이라고 특정의 이제 기능을 이제 뭐 능력 발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학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욕심을 내서 아이한테 피아노를 이제 시키겠다라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고3 나이에요, 고3 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막 붙여가지고 피아노를 시킨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한계가 이제 왼손 오른손이 따로 이게 돼야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오셨을 때 어쨌든 음악적으로 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 치료를 해서 왼손 오른손을 잘 쓸 수 있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봤더니 또 이렇게 벤타 이런 데가 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또 파랗게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좀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좀 시켜서 뇌 기능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 그래서 얘는 전두엽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얘는 모토코텍스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글쎄,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밝고요. 이런저런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스퍼거 이런 증상이 심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래서 이게 최근에 찍은 건데 이렇게 좀 감소되어 있었던 거는 비슷한데 이렇게 불균형이 있었던 거는 많이 좀 없어졌어요. 우리 애들 역시나 이제 벤타 하이베타판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위는 많이 좀 정상화됐죠. 많이 좀 좋아지고 뇌파 패턴도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 이제 얘가 일단은 피아노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얘한테 계속 지도해줬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한테 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선생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근데 저한테는 막 그래서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계속 카톡으로 막 엄청 장문에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자기 혼냈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엄마한테 저 피아노 안 할래요. 피아노 레슨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더 이상 못하겠다. 본인이 선언을 하고 피아노 레슨을 중단해 버렸고 또 이 사회성이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발달하나? 얘가 남자 연예인에 꽂혀가지고요. 그런 걸 막 탐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팬클럽에 뭐에 얘가 나오는 거 막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그 아이 생각만 하면 설렌다고 걔가 나랑 동갑이고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머님 말씀이 갑자기
요즘 TV 연속극 중에 TV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젊은 여자 PD가 사고도 치고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이 있대. 월화 드라마인가? 월화 드라마 중에.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이제 걔를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이 연속극에서도 딸하고 엄마 사이에 반말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반말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좀 놀라면서 이런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게 좀 굉장히 좀 재미있다라고 할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막 하소연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논리가 좀 생기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표현이 좀 더 많아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얼핏 든 게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따라했다고 하니까 왜 이제 어린아이도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 중에 이제 이 이미테이티브 플레이 뭐 이런 플레이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슷하게 쫓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사회성 발달이 이런 게 조금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웹화상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조금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웹화를 찍었던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계속 올리고 이메일로 이제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조회수가 상당히 꽤 돼요. 보통 한 60번, 70번씩.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뿌려드리면은 대부분 다 이거를 보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흥행이 약간 예, 그죠? 현장이 맛보기까지 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이제 나온 사람들만 모르시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무래도 뉴로 디제네레이티브 디소더나 PMS랑 TDCS 간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질환은 우리가 자극을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그 DNA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CS라든지 뉴런이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제네레이티브 디소더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될 것 같고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오히려 MCI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좀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타겟을 하려면 MCI 쪽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이제 사업적으로 저희는 TDCS로 정밀 타격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소프트웨어로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건 MCI고 확실히 요즘에 이제 의료 영상 기반의 조기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 뭐 MRI나 아밀로이드 펫을 찍으면 또 나타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MRI가 다 이제 의료 수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MRI 찍는 횟수도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 쪽에도 저희는 MRI를 넣으면은 환자의 컴퓨터 내부대를 만들어서 자극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가능한데 그래서 그렇게 조기 진단이 지금 기술도 좋아지고 실제로 그 MCI 환자의 비중이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년 26% 정도 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좀 조기 진단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인지기능 검사와 MRI를 바탕으로 한 검사를 통해서 MCI 환자들이 이게 더 많이 디텍션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TDCS 치료가 충분히
그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진단 이 혈액으로 한 네네. 비용이 3만 원. 음. 이제 확진이 가능하다. mRNA 대체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게 나온 걸 봐서는 예, 한 몇 년 안에는 이제 그쪽에 이제 진단 기술은 아마 보고로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진단 다음에 이제 사실 개선하는 트리트먼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MCI는 그렇다고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5단계에서 진행되니까 프리벤션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시작하는 부분이 커지겠죠. 네. 그러게 저희가 어쨌든 이제 좋은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MCI가 됐던 DMCI가 됐던 간에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알고 경험을 축적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나중에 좋은 거니까요. 좋은 임상 경험도 있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걸 디스커션을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런 쪽으로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여러분들한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